자, 오늘은 우리 사회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정말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이 모든 걸 보면은 얼마나 참 이 좌익,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좌파들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막 되는 대로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그 순서와 단계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지금 왔다는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거 구소련의 선동 전략가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과거 구소련의 이 선전 전략가가 만들어서 이제 쓰던 것을 우리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왔던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왔던 이 상황을 그 이론에 비춰보면 아주 정확하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이제 초기화 단계라 그래서 이 1단계가 하는 일이 뭐냐? 어쨌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들은 모든 영역을 다 침투해요. 예를 들면 교육, 문화, 언론, 미디어, 노조, 종교가 절대 예외가 안 됩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는 절대 아니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1974년에 김일성이가 그랬잖아요. 야, 남한에 가면 교회부터 가라, 교회 가면은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그냥 아주 좋은 신자로 대우받고, 그래서 교회에 영향을 끼쳐라. 그래서 교회를 접수해라. 교회는 그냥 무조건 가면 받아주니까 특히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교회 가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교회를 이제 그 대남 선전기구로 만들어라. 1974년에 김일성이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에요. 이건 간첩이 나중에 그대로 우리 그 책으로도 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종교 영역에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간첩들이 암약을 해서 이 기독교, 특히 우리 교회가 가장 타켓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좋은 성도로 위장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좌경화, 또 교회를 대남 선전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김일성이가 직접 지시한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전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봐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좌익이 됐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 특히 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지금 얘기할 건 없어요. 왜? 별 영향이 없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너무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있으면서도 겁이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좌경화돼서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옛날에 그 베트남 공산화할 때 나중에 보니까 신부, 승려들이 전부 다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초기화 단계는 모든 영역에 다 어때요? 이 간첩들, 이 선동 전략가들이 다 침투하는, 특히 언론,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그다음에 문화, 어떤 분야든 그 분야가 무슨 음악이든 춤이든 노래든 조각이든 뭐든 간에. 근데 교육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종교조 같은 경우 처음에는 좋은 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정치적 그런 뭔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사회 토대를 뭔가 흔들고 아이들을 왜 자꾸 북조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처음부터 어떤 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어주느냐, 아니면 예를 들면 김일성이나 북한을 좋게 여기고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말았어야 될 나라, 북조선은 민족의 주체성을 가진 이상화된 지상천국.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건국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됐어요. 우리 사회 보십시오. 어느 분야 지금 정상이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라고요? 교회 거의 좌파예요. 말이 뭐 중대 좌파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좌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관심이 있어야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 교회가 무슨 저 공중에 떠서 거기다 예배당 짓고 거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한, 그래서 이게 경건한 거다. 그래서 설교 때나 교육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절대 비판하지 말고, 예? 또 80년대 같이 민주화 세력을 마치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당시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 당시 교회들이 대학생들이 참 나라를 위해서 아주 저 대학생들이 참 나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봤다면 시각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화 단계 1단계는 모든 분야의 영역을 다 침투해서 거기서 어때요?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 거기서 기생해가지고 거기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도 봐요. 노조도 순수하게 노동운동은 괜찮아요. 노동자의 권리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노조는 기종 노조라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 노조는 투쟁을 위한 노조지 이게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는 아니잖아요. 거의 다 대기업에 속한 노조들만 이익을 보지 대다수는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노동법을 과도하게 만들어갖고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게 만들고 조금만 사고 나면 그냥 징벌.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딱 산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어쩜 그런 사고가 있어도 모든 보장을 다 해주는 이런 거를 만들 생각 안 하고 맨날 누구 하나 죽으면 깃발 들고 머리띠 두르고 경영주가 악덕 경영주라고 맨날 현대나 삼성 삼성 앞에 가면은 그냥 노조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머리띠 돌리고 북치고 꽹가리 치고 악덕 누구 이게 다 배후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순수하게 노동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6.25 이후에 모든 영역에 이 북한의 간첩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586, 이 386, 586 이 당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냐? 중국에 또 다 하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에서 종중으로 간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숭배하던 인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중국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돈 받아먹고 미인계에 걸리고 중국에 의해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대한민국을 조목조목 중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짓을, 그런 속방되는 그 짓을 지금 저지르는데 이게 다 뭐예요?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도 순수한 영역이 없어요. 체육계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계도 좌파들 많아요. 많다고 이것들. 그래서 맨날 체육 기금이나 뜯어먹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초기 1단계는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해라. 처음부터 무리하게 머리띠 들고 나서지 말고 그 기관, 그 영역에 속해서 특히 우리나라 방송 언론을 보면 하나같이 어때? 우리 알잖아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그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렇게 묻어뜯고 과대 또 없는 걸 기사화시키고 그러나 좌파 정권이 들으면 모든 걸 다 미화시켜 모든 걸. 응? 모든 버카로 써먹던 여자가 이제 민생 쿠폰으로 써먹어서 참 좋겠다는 이런 비아냥 소리를 요즘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좌파를 다 장악해버리니까 좌파들은 뭐든지 다 잘하는 걸로 비치고 우파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걸로 비치고 조금만 좀 문제 있으면 그걸 엄청나게 확대 생산해가지고 완전히 죽일 놈, 매국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좌파하고 사실 공산주의 하수인들이고 이용당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특히 언론이나 미디어 그리고 예를 들면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전부가 다 좌파적 관점이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도 꼭 보면은 우리나라의 진짜 건국, 애국 세력은 완전히 개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빨갱이 좌파들은 영웅으로 새겨치고 우리나라의 그 독립에 관한 모든 내용 나올 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에 대한 거는 하나도 믿을 게 없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막 우리나라 막 독립운동 위대했다는 무슨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뭐가 있다고 독립이 뭐가 있어요. 전부가 다 지금으로 치면 양아치 같은 자들이 양아치 같은 자들. 김구 테러리스트란 책 봐요. 얼마나 그 참 말 같지도 않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이라고 독립열사라고 축해서 오는 인간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뭡니까? 하나같이 다 그냥 저 시장에서 그냥 돈 뜯어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이하의, 그리고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실제로 독립운동 한 것도 없는데 했다고 막 가정해하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빨들이 사실은 독립운동 했다고 막 축해서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전부가 다 좌파들이더라고요. 특히 학계, 역사학계는 나올 땐 정말 역사 날조 집단이야.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역사를 생각해보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전부 다 거짓말로 우리나라 역사 쓰고 맨날 일제시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란 말은 북한에서 쓰는 건데 어느덧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표준어가 돼버렸어요. 나오면 일제강점기. 일제가 무슨 강점,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 팔먹은 거라고. 고정하고 그 인간들이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친 거, 일본에다가. 일본은 이런 모든 역사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 짓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 말기 왕조들을 그 당시 다 한 짓이 있는데, 우리는 막, 국뽕에 취해가지고, 고정이 어쩌고, 대한 제국의 말기가, 맨날 드라마 보면은 막, 그 조선 말기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고 화장도 잘하고, 다, 이게 역사 왜곡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본은, 마치 우리가 무슨 일본하고 대등할 정도의 뭔가를 한 것처럼 막 기리잖아요. 영화 보면.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날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는 날조 시작해서 날조로 끝나요. 그나마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학자들이 있어서 참 진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화,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해라. 그래서 그 사회를 밑바닥부터 점령해라. 두 번째는 불안정화예요. 자, 이제 밑바닥을 점령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걔네들이, 그 세력들이 이제는 그 영역에서 어때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경제는 노조, 외교, 국방, 정부 부처, 모든 여기 어때요? 시스템이 저들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지원이나 협조가 저들의 어떤 발판이 아니면 그 바닥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연예계잖아요. 연예계 봐요. 대표적으로 좌파가 다 문화 영역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파들은 거기서 단역 하나도 못 따고 영화 한 편도 못 찍고 지원도 못 받고 아예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연예계가 특히 심하잖아요. 맨날 5.18 광주 민주화 영화 찍어대고 또 독립군에 관한 거 보면 전부 다 마치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하나같이 무슨 슈퍼맨 같고, 또 역사를 꼭 왜곡시켜가지고, 박정희나 이승만은 천하의 개 잡놈 나쁜 놈이고, 김구는 막 영웅시하고, 김구의 실상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전혀. 천하의 그냥 진짜 테러리스트.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참 영웅으로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저 창고 구석에 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그냥 방송이나 언론에서 띄워줘갖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영웅시하고 저런 애국자. 그러니까 불안정하는 건 뭐냐? 모든 기관을 이미 접수하고 이제 그 세력들이 주도권을 이제 잡은 거예요. 이제 그 영역에서 이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그들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좌지우지하고 돈, 계획, 인적 자원도 지들 편에 있는 사람들만
몰아주는 거예요. 사업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급식 같은 경우도 전부가 다 어때요? 이 조폭들, 좌빨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막 엄청난 액수 많이 해먹었죠.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딱 2단계로 들어서면은 이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뭔가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작은 일도 막 괜히 막 쏟아내주고 언론에서 떠들고 이게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좌파, 우파 정치인들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고 우파 영역에 모든 책임을 다 쏟아부어갖고 저들 때문에 그렇다. 저들이 문제다. 그 맨날 일본 욕하고 북한은 그렇게 많은 테러를 저지르고 그렇게 많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북한에 대해서는 뭐 김정일을 뭐 좋게 여기는 뭐 대한민국의 여론 뭐 70몇 프로 이번에 MBC에서 발표했죠. 도대체 누가 김정은을 누가 그렇게 좋게 여기요? 누가 좋게 여기냐? 그다음에 맨날 지지율이 뭐 요즘 뭐 60%가 어쩌고 난 내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진짜 내가 봐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맨날 60%가 넘을까? 도대체 그 지지율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땅 파서 나온 건지 개미 새끼한테 동의를 구한 건지 봐요. 이제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도 접수하니까 지들 마음대로 방송하자. 왜곡하고 날조하고 대통령이 어떤 말을 그냥 왜곡시켜가지고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국민들한테 또라이로 만들어 놓고 맨날 술을 먹는다. 알코올 중독이다. 충동성으로 뭐 했다. 방송에서 맨날 그 짓 하잖아요. 네. 요즘도 내가 주류 언론이나 방송들 보니까 여전히 뭐 윤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막 뭐 진짜 상종 못할 인간으로 표현하더만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감옥에 가서 이 더운데 감옥에 가서 진짜 물 한 모금 찬물이 없다고요 거기. 찬물 한 모금도 먹기가 힘들어요 거기. 그 뜨거운 데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그냥 막 돌다 보면 찬바람 뜨거운 바람 막 나오고 그것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또 30분 쉬어주고 그래서 사람 미쳐요. 거기 애국자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진짜 나라를 중국과 북한을 팔아먹은 놈들은 호의호식하고 영웅 대접받고 가는 데마다 무슨 박수 받고 천하의 그런 진짜 정말 인간 말종을 막 뭐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나올 땐 그것도 다 연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화가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거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막 흔들거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영역을 다 접수했으면 그 시스템을 파괴하라. 파괴해라.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도 이제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못하게 파괴시켜라.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제는 앞으로 봐요. 이제 공무원들도 아마 이제 사조직화되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갈 거예요. 틀림없어요. 국가 공무원이면 공적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마치 사조직에 속한 자들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여러분 그 갑질의 여왕을 봐요. 보좌관들을 뭐 와서 변기 고쳐라,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라. 그게 그런 짓을 이제는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이제는 다 하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국방도 어떻게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정규 육사 나오고 육군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장군들이 질비한데 아니 방위 출신 밑에서 그 사람의 명령을 듣는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하겠어요? 할 맛이 나겠어요? 나 같으면 당장 옷 벗고 그냥 나가겠어. 어떻게 방위 출신 내가 이거 방위 나온 사람한테 이거 표현하나 내 때는 방위 나오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그냥 정말 패급 인간으로 봐요. 뭐 농담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내 나이 때는 적어도 방위 나오면은 거의 그냥 남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 정말. 나 쟤 방위 나왔대. 쟤 문제가 있구나. 그땐 진짜 그랬어요. 그땐 그랬다고 정말. 그래서 방위 나온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창피해서 말도 못해. 어디 군대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얘기 못해.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이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도 막 웃다가 아마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정화가 되면 일단 정부 부처가 개판이 되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야, 시스템. 이번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이번에 일본 영공 함부로 들어갔다가 지금 경고받았잖아, 이번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국방부도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야, 지금. 아니, 어떻게 전투기가 타 지역에 들어가면 미리 다 이게, 더군다나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다 서로 동맹국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임의로 들어가가지고, 큰 문제가 날 뻔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일본이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나라. 저놈의 나라는 어떻게 전투기 한 대 띄우는데도 제대로 이것도 예고도 안 해가지고 이런, 잘못하면 적 전투기로 이게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럼 누가 책임질까, 그거? 벌써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 각 사람이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는 어떤 우리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받아야 될 그 서비스를 못 받아요. 힘들어. 맨날 며칠 걸리고 제대로 못 받고 서류도 없어지고 정보도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에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도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막 어느 순간부터 버스가 막 제 시간에 안 오고 막 5분 10분 늦고 어떤 데 아예 안 오고 기름 떨어졌다고 안 오고 전광판도 틀려. 완전 전광판 정보도 그냥 싹 다 먹통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고. 은행 시스템도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제 자칫하면 은행 이용도 이제는 막 어떨 땐 됐다 안 됐다. 전기도 이제 원전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하루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1시간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도 이제는 수도국 저런데 또 시스템 망가지면 물도 이제는 아침에 한 2시간 빨리 받아놓으세요. 단전 단수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막 돼버리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이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리 다반사라고 다반사. 갑자기 불도 나고 전기도 나가버려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좌파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한 사회가 안정화되는 꼴을 못 봐요. 거기에 꼭 들어가지고 깽판을 쳐서 조직을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파괴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기업은 또 활동을 못하고. 그럼 기업하기 힘들지. 그럼 맨날 길바닥에서 비닐 깔아놓고 거기다 물건 팔아먹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충격. 세 번째는 충격 단계. 그래서 세 번째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막 경찰,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사법, 이런 기관들이 이제는 일반 시민부터 해가지고 주요 정치인,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영역을 막 들쑤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고 재판 고소해버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 전 국민 지금 내란 해가지고,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가지고 재판에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판결해버렸어요. 이제 이게 만약에, 그래서 200몇 명인가 지금 10만원씩 지금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심에 지금 결정됐어요. 10만원? 10만원 아니야? 104명. 근데 이게 만약에 전 국민 5천만이 그러면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파산시키자 해가지고 좌파들이 지금 벌떼처럼 이런 판결을 가지고 우리도 피해봤다, 나도 정신적 피해봤다 해가지고 계속 봐요. 이게 뭐냐, 공포와 충격 요법이에요, 충격. 그래서 조금 더 자기네들 좌파에 대항을 못하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법으로 압박을 주고, 물리적 압박도 주고, 경찰로 수시로 불러다 놓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 사회 자체를 공포. 그래서, 야, 말 조심해. 괜히 말했다고 괜히 잡혀가. 큰일 나. 그래서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감시를 받게 돼요. 감시를 받아서 조금만, 만약에 어떤 반정부적인 지들 좌파의 잘못된, 역행하는 그런 것만 조금 하면은, 금세 기관이 와가지고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잡아가거나 체포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렇게 해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걸 보면은 누구나 다 공포,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나. 대부분은 다 가만히 있게 돼. 괜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완전히 독재 권력의 완성 단계라 가지고 이 4단계가 맞으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전체주의가 어느 하나의 독재자에 의해서 완전히 다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정확하게 이 4단계를 밟고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3단계에 왔어요. 3단계. 우리나라는 3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는 이미 다 끝났어요. 1단계, 2단계는 이미 다 모든 영역이 저들이 이미 벌써 수십 년 동안 다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을 다 이미 접수했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이제 그들이 좌지우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3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3단계. 그래서 교회도 막 압수수색하고 기독교 방송국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나 또 국회의원 또 누구 지금 국방부도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죠. 봐요. 이게 뭐예요? 이제 공포와 충격을 주는 거. 그냥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안 돼. 유튜버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들이고 일반 사람도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말 하면 너도 이 공포와 충격. 우리나라는 지금 이 3단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까지는 이게 오진 않았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감시도 할 것이고 카톡 공유도 이게 다 뭐예요? 3단계 사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현 좌파 전체주의 빨갱이 저들에 의한 그 어떤 통치를 이런 지도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너희는 검열 아니면 감시 처벌 딱 이거 검열 감시 처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일하는 조직이 뭐예요? 검찰, 그다음 경찰, 그다음 최후에는 군대. 마지막이 군대, 마지막이.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즘 자유대학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막 곳곳에서 이 무더위에서 참 애국 활동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내가 볼 때 더 만약에 내년 총선 이후에 이제 더 이제 지금 이게 세력이 막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거 못하게 해요. 법으로 거리에서 못해. 근데 한다. 그럼 처음에는 경찰로 보내. 두 번째 말 안 들으면 어때? 이제 군대로 보내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잡아넣는 거예요. 옛날 그때처럼. 지금 나도 벌써 나도 벌써 또 표현을 지금 제대로 못 하잖아요. 나도 지금 벌써 못 하잖아요. 나도.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나도 벌써. 이거 봐요. 이 공포와 충격의 3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주요 국회의원, 정치인들, 그래서 이번에 내란 국회의원 40명 파면해야 된다고 또 막 지금 저렇게 칼춤 추고 있죠. 지금 국힘은 진짜 이 국힘이 얼마나 이게 머저리들이냐면 지들 죽을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사람이 죽을 때 죽더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것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그리고 이상한 인간들이 맨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운동 맨날 진짜 애국 세력은 다 쫓아내가지고 지들이 막 그 당을 전체를 다 그냥 차지하려고. 요즘 전환길 선생이 엄청나게 지금 투쟁을 많이 해요, 진짜. 일당 100으로 하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언론에서는 막 극우다, 막 국힘 내부에서도 저 인간 빨리 쫓아내야 된다, 빨리 저거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된다, 막 지금 봐요. 이게 뭐냐, 벌써 이미 벌써 국힘도 오래전에 그런 건 알지만, 어때요? 진짜 야당도 제대로 된 야당이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야당. 그냥 제2공산당. 제1공산당이 이제 견고하지만 이 제1공산당도 마련해서 이제 더 이상의 반대 정당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단계라고 3단계. 우리나라는 3단계. 지금 내년에 4월 총선. 나는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 아직도 언론에서는 국힘 너희들이 잘해야 내년에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시스템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망가졌는데, 암만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위에 수도꼭지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데, 거기를 고쳐야지. 밑에서 암만 연못 잘 파놓으면 뭐 할 거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한심한 소리를 이 조중동에서 계속 하더라고. 그리고 여전히 언론에서는,
국힘이 개혁을 잘하면 앞으로 정치적인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하고, 또 이상한 인간들은 여전히, 우리를 극우라고 그러고,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쳤다, 망상이다, 극우다. 계속 몰아대고 있어요, 계속. 이게 3단계 아니에요, 3단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3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때요? 마치 물고기 그물을 점점 더 좁히는 것처럼 점점 좁혀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정치인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좀 더 유명세 있는. 내가 볼 때는 전환길 선생도 계속 저렇게 활동하면 아마 곧 멀지 않아 자화될 것 같아. 그러고도 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유대학도 그렇고 지금 그나마 좀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든지 통제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때 되면 이제 경찰,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검찰, 그다음에 이제 더 막판에 가면 이제 군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4단계 되면 이제 이런 게 싹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난 것이. 이제 완전한 독재 권력이 돼가지고,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모든 시스템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조선왕이야, 조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상권 물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방송 언론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자들도 이제는 뭐 그냥 받아쓰기. 지금도 기자들이 받아쓰기 하잖아요. 제대로 질문 하나도 못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그 양곡법 통과했지.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법 통과된 거 보면은 그것만 해도 이미 진짜 끝났다. 지금 뭐 주한미군 내가 볼 땐 주한미군도 지금 철수하게 하려고 자꾸 자극을 시키는 것 같아. 일부러.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국민 여론을 막 선동하는 거지. 이게 미국 때문에 그렇다. 벌써 뭐 우리 여기 사거리에 보니까 뭐 트럼프가 갑질을 해가지고 막 지금 대한민국 벌써부터 좌파들은 선동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망한다. 트럼프 때문에 지금 무역이 뭐 완전히 꼬였다. 회사들이 미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 닫는다. 젊은 애들이 저 미국의 정책 때문에 지금 취업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에 내보낸다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얼마나 또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감성적이라 그런 말은 잘 듣잖아요. 잘 듣고 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미국산 자동차 막 불지르고 저 중국의 저 이상한 인간들처럼 또 일제차 막 돌 던지고 그다음 미국 회사들한테 그냥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도 미국 외국계 회사한테 가가지고 막 북매운동 한다고 그 앞에서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특히 미국계 기업은 내가 볼 때는 쫓아낼 것 같아. 쫓아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내가 볼 땐 분명히 그러고도 남아. 얘들은 그러고도 남는다고. 이 인간들은 없어. 그냥 온 세상이 다 지는 586, 386 세상인 줄 알고 있어. 온 세상이 저 중국, 북한인 줄 알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얘들한테는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안 보여요. 그런 얘들이 그냥 무지막지 아닌가? 한마디로 무식한 인간들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칼춤 추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 자꾸 이렇게 이번에 법인세 어쨌든 25% 또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관세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회사 문 다 닫으라는 거 이거는. 그거 되면은 아마 지구한 뭐라 그래요? 그 구조조정 그거 다 또 해야 돼. 왜? 그만큼 어디서 떼요? 인건비에서 또 나가야 되잖아. 그럼 취업도 안 되지. 있는 직원들도 빨리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친다고 실업자가. 그럼 걔들이 뭐 하겠냐고. 어디 가서 뭐 하겠냐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관세 문제 정말 이거는 우리는 대부분 관세를 관세 그거 국가에서 경제학자 이 관세는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서 뭔가를 수입해요. 근데 그게 관세가 많아. 그럼 우리는 못 사. 돈 많은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미국에 물건을 팔아요. 근데 관세가 붙어. 그럼 미국에서도 이거 비싸서 안 사. 그러면 더 싼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기업이 안 팔려. 그럼 안 팔리는 제품을 기업이 언제까지 생산할 거예요? 뭐 땅 파서? 뭐 공중에서 떨어지나? 그럼 달러를 못 벌어. 그럼 달러를 못 버는 우리나라 원화를 어떻게 찍어내? 그냥 우리끼리 이 종이짝 찍어내면 알아서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막 돈 찍어내면 그거 다 쓸 수 있는, 우리가 이만큼 원화를 찍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달러를 벌기 때문에 원화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외국 여행 나갈 때, 우리가 환전하잖아요. 그 환전을 왜 할 수 있어요? 달러가 있으니까 환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없으면은, 우리 돈 이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어디 가서 이거 받아주지도 않는다. 우리끼리도 사용 안 해요, 우리끼리도. 그래서 북한은 달러를 받잖아요. 북한의 장마당의 화폐가 뭐예요? 달러예요, 달러. 북한 돈, 그거 쓸모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달러, 이러다가, 우리는 원화 안 받아요. 달러 줘요. 우리는 달러.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베네수엘라 그러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이 관세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까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IMF 때처럼 만약에 달러 보유고가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땅 파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뭘 할 거냐고. 기업이 뭘 생산하려면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뭘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물건도 자체 생산도 못하는 거야, 이제. 이제는 앞으로 화장지 한 두루마리도 잘못하면 10,000원이 되고 20,000원 될 수 있어요. 30,000원도 된다고. 왜? 수입을 못하니까. 펄프 수입을 만들면 수입을 못하면 못 만들잖아요. 기저귀 하나에 이게 뭐 5만원, 10만원 당근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이게 관세가 이게 무슨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벌벌 기잖아요.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빨리 관세 타결해. 일본도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태평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아마 기업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땐 잠 못 잘 거야. 기업하는 사람들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지옥문이 열리겠구나.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상품을 저 배에다가 잔뜩 실어도 저 미국 가가지고 관세 그냥 엄청나게 때려 먹으면 그걸 누가 사냐고, 누가. 안 사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잖아, 우리 각자. 자기 경제력에 맞게.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 미국 사람들도 안 그러겠어? 좀 더 괜찮은 비슷한 품질이 있는데 그걸 사지. 아니, 터무니없이 몇 배나 비싼 우리 한국산을 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왜 사냐고. 그리고 이번에 걸렸죠? 중국산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꿨다가 600 몇십억 미국에서 걸렸어, 이번에. 걸렸다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의 인간들을 인간으로 안 봐요. 상종도 안 하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지금 열이 받아서 저 오산 기지 저거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막 지금 많이 열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막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3단계 왔어요. 3단계. 충격과 공포. 이제 4단계 들어가면 완전한 이 독재 권력이 돼서 이제 평정. 이제 더 이상 이제 반항하거나 그때는 자유대학도 없어 이제. 없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윤호개인 그거 했다가는 그냥 바로 잡아가가지고 이제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을 아직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그냥 오늘 별일 없는데 오늘 날 더운데 시원하게 냉면이나 우리 먹지. 냉면 한 그릇에 5만원 될 수 있고 10만원 될 수 있고 관세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닭 한 마리에 진짜 10만원도 될 수 있어요. 치킨 한 마리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도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 예배도 힘들어. 예배도 아마 못 올 거야. 오기 힘들 거야 아마. 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4단계로 옛날 구소련의 전략가가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다. 그걸 알려주더라고. 딱 방송 다큐로. 내가 오늘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확하게
3단계에 딱 와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4단계만 이제 나오고 3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년쯤에 아마 될까, 내년쯤. 그래서 지금 관세 이렇게 중요한데도 저 부산에 가가지고 자기네들 기초단체장 벌써부터 선거운동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관세하고 나발이고 얘들 관심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 기업이 망하든 우리는 당장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는데 올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봐요. 거기에 올인하지, 지금 전혀 지금 국가 경제나 국방 이런 데 신경도 안 써요.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더위보다, 이게 지금 정말 큰일이구나. 관세가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직 아예 시도도 못했어요. 협상 시도도 못했다고.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지, 이런 걸 모르는 게 우리가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기서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좀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주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때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정말 절실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이 더 이상 암흑으로 가지 않도록 또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